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뉴스 포커스. 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자유, 되찾은 가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0대 대통령이죠. 취임한 지 지난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오늘 13일. 나흘째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날 취임사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자유였습니다. 자유. 35번 뭐 강조했다고 누가 이제 세보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죠. 그리고 그동안에 항상 강조됐던 통합은 왜 없느냐, 뭐 그런 이제 지적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 말로는, 아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통합으로 가는 그런 과정 아니냐. 그걸 위한, 통합을 위한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맞죠. 뭐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건 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통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간다. 뭐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 말도 되죠. 예, 말도 되는데 저는 사실 통합 그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란 건 외력에 의해서 억지로 뭉쳐지는 게 통합이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다르되 뭐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달리 의견은 달리하되 또 이념은 달리하되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포용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동질감을 갖게 되면 뭐 굳이 통합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 또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날 이 세계는, 국제사회는 이제 국제적인 연대가 없이 각국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가 개인으로서의 독립된 이제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혼자서만 존재할 수는 없죠. 사회적 연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자유란 것은 각자 개인이 존중되는 그런 개인의 자유이되 그것은 무한정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국민의 연대 속에서 각자가 자기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한 뜻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도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뭐 당위의 과제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윤 대통령의 이 취임사에서 특징은 뭐냐? 대개 경우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 취임사를 보면 굉장히 길고 또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각 부문에 걸쳐서 또 각 분야에 걸쳐서 그 자신의 정책적 포부, 목표 이런 걸 제시를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보니까 키워드가 하나였어요. 자유. 이제 그걸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략한 것 아닌가. 대통령 취임사가 말이지. 자유의 이야기만 하다 마느냐. 사실은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윤 대통령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국정 각 분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대통령 리더십을 행사할 것인지 거기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게 없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섭섭한 점도 있겠지만은요. 또 달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이 연설문이 너무 백과사전이 되는 것도 그러면 역대 대통령의 그 취임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듣고 바로 기억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너무 방대하고
또 그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냐? 큰 틀을 정해주고,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으로, 예? 또 자신의 정치 철학, 거기 또 정치적 소신, 예? 또 이념적 정향, 이런 것에 맞춰서 앞으로 국가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것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맞춰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혼자서만 정치를 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또 같이 함께 협조해서 정치를 해나가야 될 입법부도 있고 또 사법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큰 방향은 이겁니다, 제 가장 큰 가치관은 뭡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렇게만 제시하는 것도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화려했죠. 미사역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장 천국을 말이지 이 땅에 옮겨놓을 것처럼 그렇게 말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뭐냐? 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냐? 네?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걸 말하느냐? 그 미사여구는 가득 찼는데요. 근데 문 대통령이 그러면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했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퇴근 시간에 말이지 그 퇴근하는 시민들하고 어울려 소주도 한잔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광화문 앞에 직접 나가서 국민들 상대로도 설명도 하고,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 이랬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뭔지 보여주지도 못했잖아요.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이념적으로 갈라져가지고 아주 그건 능수능란했죠. 뭐냐면 국민을 두 편으로 딱 갈라, 내 편하고 상대편, 정치를, 이 사람들만큼 정치를 선과 악으로 구분한 경우가 옛날에 또 있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같이 여야,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대통령을 지지하지 반대하는 측, 그건 다 말하자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자신들의 소견을 갖고 자신들의 의지를 갖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소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나를 지지하는 측은 또 내 편은 선, 아닌 쪽은 나를 반대하는 쪽은 악, 이런 식으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그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완전히. 어디에 정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정치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 얻은 게 뭡니까? 퇴임해 갈 때 그 다른 대통령들은 안 했던 청와대에서 셀프 퇴임식도 갖고, 예? 또 서울역에서 많은 지지자들 환호를 받고, 울산역에서 환호를 받고, 또 평산마을에서 또 그렇게 환영을 받고, 그거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성공한 대통령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데 대해서는 아직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 그 측근 참모들 반성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평등으로 내세웠죠. 무슨 얘기냐? 취임사에서도 맨 먼저 제시한 게 그거 아닙니까? 시작은 평등,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황당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 최고의 가치라는 선언 아니었습니까? 과정이 공정이란 것은 뭐냐? 평등해지면 저절로 자기들 판단에 의하면 공정입니다. 그게 공정. 평등해지는 게 곧 공정이죠. 정의는 누가 판단합니까? 정의만큼 이게 말이죠. 주관적인 그런 인식이 없거든요. 예? 정의는 각자가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엔 정의를 누가 규정할 겁니까? 문 대통령 자신이 규정한다는 거죠.
헌법 헌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유를 빼버리는 그런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평등 이렇게 넣기는 뭐 하니까 그냥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하지만은 민주주의만큼 다의적인 게 없습니다. 거기 모든 게 뭐 어떤 앞에 수식어를 들어가도 다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가정민주주의, 가족민주주의, 아버지민주주의, 예? 생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뭐 거기 민주주의 앞에 붙여서 안 되는 말이 없어요. 그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하면 우리의 각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됩니까? 민민민주주의나 집단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 5년이고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사람들입니다.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말이죠. 국민의 기본권이라면 국민은 뭐 어떤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어떤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이니까 거기 전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한 몇 군데만 빼고. 사람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명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세계 모든 인류를 그러면 다 그 안에 수렴해가지고 규율합니까? 이게 바로 북한, 옛날 김일성의 이래로 내려오는 북한 3대 왕조 체제의 키워드 아닙니까? 사람. 그 북한 헌법에 보면 3조에는 말이죠. 예? 그 사람 중심의 세계관. 제8조에 보면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 추진의 그 핵심 워드가, 키워드가 뭐예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인간 존중. 좋은데 인간 존중은. 인간 존중이 세상에 사람 중심이 아닌 게 어딨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하고 뭘 하고 전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사람 중심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하고 친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념적으로 아마 그런 데서 동질성을 느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국민들한테 갈등만 유발하고 이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끝났어요. 남은 건 뭐냐? 국민사회에서 메울 수 없는 골만 남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도 너무 이 말하자면 좀 보면 독선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인사하는 걸 보면. 난 능력 위주로 하겠다. 내각이요. 정부 인사가 능력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각이라 정부, 내각이라 하거나 국무회의라 하거나 이게 국가를 운영해가는 그 조직은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되고요. 국민적 가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 뜻을 모아가지고 국민과 한 마음으로 돼서 이끌어가는 그게 과정이 중요하죠. 장관이 꼭 전부 기술자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에 대해서 말이죠. 야당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내가 옳은 거다. 이런 식의. 그건 옛날에 민주당 하는 행태나 똑같죠. 아니 야당에게도 명분을 줘야 협치가 되는 거죠. 야당 무조건 아니야. 내가 옳기 때문에 야당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협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번 내각 인사할 때 윤 대통령이 좀 너무 고집스럽게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들 기어이 임명한다든가 이게 자꾸 되풀이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의리 있고 소신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 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신도 대통령쯤 되면요. 소신만 고집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국민의 뜻을 아우를 수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새 정부를 맡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측근 참모들 앞으로 생각을 좀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야말로 포용력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다 자칫하다가 제가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생겨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